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핵심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핵심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객,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 그리고 고객에게 다다를 수 있는 채널의 구축,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단골 고객화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무언가 경쟁력 있게, 차별성 있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만의 핵심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 활동하면 여러 형태의 활동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영역별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반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활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천착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 활동하면 여러 형태의 활동들이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기술 개발의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식품에 있어서의 기능성이라든가 어떤 몸에 중요한 어떤 효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양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한 영양 성분을 추출해내고 여러 가지 원료들을 혼합해서 무언가 좀 식감이라든가 맛을 높이면서 더불어서 몸에 좋은 기능성 효능들을 개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해 놓고 그 위생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화 라인이라든가 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비즈니스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활동은 결국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혹은 문제점에 대한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위생적인 생산 시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이 핵심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HACCP, 해썹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구축해 놓는 거, 그다음에 GMP 시설을 활용한 제조의 어떤 위생적인 환경과 효율성 증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회사들에 있어서의 핵심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R&D,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있어서는 여러 게임과 관련된 엔진을 개발해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을 좀 이렇게 떠받쳐주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활동들 또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의 영역에 좀 광범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라든가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R&D 활동들이 핵심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핵심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이후에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의 마련들도 매우 중요한 활동의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회사가 모든 활동들을 다 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수반함에 있어서 내가 핵심 활동에 주력하면서 그 부가적인 활동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그 파트너십과 연합해서 좀 협업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현장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한 핵심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들은 핵심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해서 보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별 요소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화해낼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 업종별로 핵심 활동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기술 개발 쪽에 아주 전문화된 어떤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활동은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 개발 활동이 핵심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 핵심 활동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인 제품 내지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활동 영역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통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트너십과의 어떤 협업,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그 스토어, 우리 마켓플레이스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게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의 핵심 활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상품을 그 고객의 트렌드 요구에 맞춰서 소싱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금 우리의 환경 변화 요소들을 분석해서 고객의 어떤 취향에 맞는 서비스 상품들을 제안하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일련의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좀 정립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크게 모였을 때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어떤 서비스들을 좀 구상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버를 좀 거기에 맞게끔 확충하고, 웹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 서비스들의 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구상하는 거, 이런 쪽에 아주 역점을 두어서
역점을 두어서 핵심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요. 우리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될 텐데 필름 카메라를 생산했던 코닥과 후지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 회사가 라이벌이었고 코닥은 그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과를 냈던 회사이죠. 그런데 2012년 코닥은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필름 카메라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아서 코닥은 파산을 신청하고 지금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70년대에 그 전 세계의 이 카메라와 필름 시장을 호령하던 그러한 명성을 많이 잃게 된 그러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요. 후지필름은 코닥을 계속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후지필름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무언가 사진을 찍고 하는 활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필름의 판매라든가 필름 카메라의 판매 수요가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 위기의 와중에서 후지필름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자원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 필름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필름이 이런 열이라든가 빛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필름이 빛에 노출되게 되면 여지까지 찍었던 그 사진들이 다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는 원료로 카메라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이 아주 고도화된 기술의 영역으로 후지필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술 영역이었습니다. 그 기술에 입각해서 그 콜라겐을 필름에 도포해서 코팅하고 열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파생시킨 제품이 바이오 화장품 쪽으로 파생이 됩니다. 콜라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피부에 좋은 그 무엇인 원료 이렇게 아마 상식적으로 떠올리실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한 콜라겐 원료를 필름에다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바이오 화장품 쪽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인체도 이 태양빛이나 자외선에 대한 피부 손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후지필름은 사실 필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고요. 이러한 바이오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러한 바이오 화장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코닥 필름과 후지 필름의 두 회사 간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고민과 그 지점에 있었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원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전문성, 경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개발을 해내기 위한 활동의 영역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핵심 활동들은 뭐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역에 적합한 활동들을 우리가 좀 도출해내고 그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